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탄력근로제 국회는 개정무산, 민노총은 개정반대 총파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탄력근로제 개정의 본질은 근로기준법 51조가 규정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여당은 6개월,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도 최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와 산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려 하고 있는 것이죠. 탄력 근로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호히 선호할 일이지만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인한 과로와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근로법 체계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조에서 탄력근로제, 53조에서 주 12시간 연장노동, 59조 특례조항으로 장시간 노동 등 50조가 규정한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부정하는 조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이전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보복과 여야 만남에 대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여야 당파는 있을 수 없다. 중앙일보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협력, 소통, 협치, 계길, 대길. 동아일보는 여야 초당적 대일 외교, 구체적 해법도 머리맡대야. 한국경신문은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1보복 대응 넘어 경제 살리기로 이어져야. 매일경신문은 문 5당 대표 회동 이제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불만과 다른 이유로 실망 큰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등 다양하게 협치, 대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 것이란 기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만남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서로의 권력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어느 편에 유리한 것인지 서로 어느 편이 유리한 것인가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 이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다수 국민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 간의 만남으로 이런 난국을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기업들 하루하루 피 마르는데 장기전 운운한 여무책임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자국산이라고 품질이 떨어지는 소재 부품을 쓰면 이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핵심 부품을 계속적으로 사들여 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화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라면 일본과 한국 사이의 수지가청 계열 생산 시스템은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만든 부품이 왜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는지, 재벌 대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왜 착취 수탈 당하다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손혜원 부친 서운 검찰 수사 의혹 해소는커녕 더 키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손 의원과 피우진 본처장을 무혐의 처리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정치적 상황에서 벌어진 정치적 수사 마무리처럼 보입니다. 국회나 검찰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다면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정치적으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미궁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만 4천 명 하청업체 임금도 회사가 책임지라는 현대중 노조를 비판하고 있네요.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나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현장의 상당수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으로 간접 고용되어 임금을 착취당했으며 노동상권 행사를 제약당했습니다. 특히 재벌대기업 원청은 불법으로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하청 업체를 통해 임금이나 납품 단가를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원청이 책임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반기업 정책 그대로인데 금리만 내린다고 경제 살아나겠나? 중앙일보는 금리 내릴 여력이 점점 말라간다. 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출과 투자 부진, 규제 혁신의 성패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 동아일보는 하는 금리나 성장률 전망 하향, 복합 경제위기 경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 투자 촉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수출 다변화로 성장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 인정하고 근본 대책 내놔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하는 금리 인하만으로 골병든 경제 되살릴 수 있겠나? 고용, 투자, 소비 위축은 정책 실패 탓이다 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 참가자 의혹 북도들 규제 격파 등 특단 조치가 시급하다. 한국경신문은 기득권 돌파할 의지 없다면 혁신성장 꺼내지도 말라. 매일경신문은 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 금리와 법인세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이야기가 나오면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사설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 수구보수 자본신문들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기성전 규제 철폐를 노래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규제 철폐를 얘기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규제 때문인가? 그럼 일본 기업들은 전혀 규제가 없다는 것인가? 수출과 투자 부진이 정말 규제 때문인가? 전지구적 공황 상태와 경기 후퇴, 중미 무역 전쟁, 국내 소득 불평등 등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 다른 요인이 없는지, 법인세만 내리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수출이 정말 늘어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이 판국의 민노총원 총파업 누가 지지하겠나? 어제 민주노총 4시간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집중 규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 올해 경제성장률 2.2%, 물가상승 0.7%, 전망치 합과 거의 일치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채 선언만 하다 보니 이런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서 2.87% 인상한 건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운운하는 건 매우 기만적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도 평균 2.87% 인상했다면 하우 상박으로 제일 낮은 임금은 최소한 5, 6%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그대로 눈 감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